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가 왜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심장, 대장, 면역계까지 흔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감기에 잘 걸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경 시스템의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가 왜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심장, 대장, 면역계까지 흔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어떻게 우리 몸의 각 장기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 신비로운 기전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 몸속의 놀라운 네트워크를 함께 탐험해 볼까요? 뇌의 감정 시스템, 변연계의 주인공들. 우리 몸의 모든 반응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감정과 기억, 동기를 담당하는 뇌의 핵심 구조를 변연계라고 부릅니다. 이 변연계에는 오늘 이야기의 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편도체, 감정의 경보 시스템이자 지휘관. 편도체는 아몬드 모양을 한 작은 기관으로 감정 중에서도 특히 위협, 공포, 분노를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위험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위협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해마, 기억의 저장소이자 맥락 담당자. 해마는 편도체 바로 옆에 위치한 해마 모양의 기관으로 주로 기억을 담당합니다. 특히 경험에 대한 맥락적 정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저장하죠. 해마는 편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을 더 선명하고 오래 저장합니다. 첫사랑과의 기억이 시험 공부보다 오래가는 이유도 바로 해마와 편도체의 협력 때문입니다. 해마가 이건 중요한 기억이야 라고 외치면 편도체가 그 감정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죠. 전두엽, 이성의 사령관이자 조율자. 전두엽은 뇌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며 이성적인 판단, 감정 조절,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사령관입니다. 편도체가 위험해 라고 외칠 때 전두엽은 진정해, 이건 실제 위협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여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 편도체가 제멋대로 날뛰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기관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처럼 서로 소통하며 우리 감정과 행동에 복잡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뇌와 심장의 대화, 편도체 심장 상호작용 기전. 이제 뇌와 신체 기관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도체와 심장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놀랐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는 위협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엑셀 역할을, 부교감신경계는 몸을 안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 심장 상호작용 기전.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시 시상하부 뇌하수체에 부신 피질축을 통해 교감신경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하고 이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전달되어 심장박동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이 과정은 단지 몇 초 만에 일어나는 편도체의 경보에 대한 심장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를 항상 경계 상태로 만들어 교감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과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은 늘 혹사당하게 되고 이는 고혈압, 부정맥, 심지어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심리학과 심장의 연결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기전입니다. 뇌와 대장의 긴밀한 관계, 장, 뇌, 축. 두 번째로 살펴볼 기관은 제2의 뇌라 불리는 대장입니다. 스트레스만 받으면 배가 아픈 경험, 정말 흔하죠? 이는 장, 뇌, 축이라는 신비로운 연결 덕분입니다. 장, 뇌, 축의 구성요소. 장뇌축은 뇌와 장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 통신에는 미주신경, 장내비생물,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실로토닌, 도파민 등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와 장의 상호작용.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가 대장의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기 쉽죠. 반대로 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의 편도체로 전달되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장내비생물의 역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내비생물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90% 이상을 생성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장내미생물 환경이 깨지면 이 중요한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도체와 면역계의 숨겨진 연결고리.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는 편도체와 면역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 면역계 상호작용 기전.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 이 호르몬들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은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우리 몸의 방어체제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감염에 취약해지고 자가 면역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는 편도체의 지속적인 경보가 면역계에 잠시 쉬어라 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감정의 효과. 반대로 긍정적 감정은 면역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웃음, 사랑, 행복과 같은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즉, 마음의 평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심장, 대장, 면역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경생리적 기전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 명상.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 편도체에 안전하다 하는 신호를 보내 진정시킵니다. 장건강 관리. 건강한 식단과 유산균 섭취는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뇌를 안정시킵니다. 신체 활동.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모하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편도체
전두엽 간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몸이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